최근 부동산 금융시장의 분위기가 급격히 변화하면서 투자자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2년에서 3년 전까지만 해도 지식산업센터, 생활형 숙박시설, 오피스텔 등의 부동산 구매 시 최대 90%까지 대출이 가능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는 많은 투자자들이 부동산 시장에 몰리게 한 주된 이유 중 하나였죠.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현재는 90%에 가까운 대출을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졌으며, 기존의 대출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경우 대출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은행 대출을 통한 부동산 구매를 훨씬 어렵게 만들었지만, 많은 투자자들이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생활형 숙박시설, 지식산업센터 등 다양한 부동산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정부가 주거용 사용을 금지한 생활형 숙박시설의 경우입니다. 올해와 내년에 걸쳐 총 1만 2천여 개 입주 물량이 시장에 나올 예정인데, 이는 상당히 큰 숫자입니다. 이와 동시에 금융기관들은 생활형 숙박시설을 손실 위험이 높은 상품으로 분류하여 대출 한도를 크게 줄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규모의 미입주 사태가 우려되고 있으며, 이는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전국적으로 생활형 숙박시설의 입주 예정 물량이 상당합니다. 2024년에는 7,265실, 2025년에는 4,975실이 준공될 예정으로 총 19개 단지에서 1만 2천여 실의 레지던스가 시장에 새롭게 등장할 예정입니다. 서울의 강서구 마곡동에서는 마곡 롯데캐슬르웨스트가 876실 규모로 2024년 8월 입주를 앞두고 있으며, 인천 중구 신흥동의 힐스테이트 하버하우스 스테이는 1267실 규모로 2024년 4월, 연수구 송도동의 힐스테이트 송도스테이 에디션은 608실로 2024년 6월에 각각 준공될 예정입니다. 부산 역시 활발한 입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서구 암남동의 부산 송도 유림 스카이오션 더 퍼스트는 376실로 2024년 3월, 해운대구 우동의 빌리브 패러그라프 해운대는 284실로 2024년 5월 입주가 예정되어 있으며, 앞으로 2년간 6개 단지가 더 입주할 예정입니다. 강원도 정선군 북면에서도 대형 칸타빌 정선이 150실 규모로 2024년 5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생활형 숙박시설, 일명 생숙에 대한 투자에 경고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생숙이 아파트나 주택처럼 주거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오직 숙박업 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하며,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생숙에 대한 투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준공 시기가 다가오면서 부동산 시장에 새로운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자들이 큰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이죠. 대부분의 분양자들은 오피스텔 구매 시와 마찬가지로 분양가의 60%나 70%를 대출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금융기관들이 대출 한도를 대폭 줄인 탓에 생각과는 달리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억 원짜리 부동산을 구매할 때 2억 원 정도의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1억 원만 대출받을 수 있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당초 1억 원만 준비하려 했으나, 이제는 2억 원을 마련해야 하는 난감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투자자들에게 마른 하늘의 날벼락과 같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주요 금융기관들이 생숙을 고위험 투자로 간주하거나 대출 제공을 꺼리면서 대출 한도를 크게 줄인 것이 주된 원인입니다. 특히 2024년 8월 준공을 앞둔 마곡 롯데캐슬르웨스트와 같은 단지의 경우 분양 계약자들 사이에서는 잔금 마련을 위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입주 시점에 실시되는 감정평가를 통해 대출액이 산정되는데, 은행들은 총 분양가의 20%에서 30%만을 대출해줄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감정평가액은 주거시설이 아닌 분양형 호텔 기준으로 책정되어 대출 가능 금액이 더욱 낮아지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대출 대란이 발생하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예상치 못한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생수는 고분양가에 비해 주거로 사용할 수 없으며 대출 한도마저 줄어든 상태입니다. 생수는 숙박시설이기 때문에 전세를 내놓는 것도 세입자를 들여 잔금을 충당하는 것도 불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주거용으로 전환하고자 한다면 오피스텔로의 용도 변경이 필요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미 준공된 생숙의 소유주들은 정말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정부가 생숙을 숙박시설로 명확히 규정하면서 임차인을 구하는 것은 물론 매수자를 찾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일각에서는 생숙을 주거용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이는 주거법 체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간단히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게다가 생숙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은 처음부터 분명히 알려져 있었습니다. 분양받을 당시에는 부동산 시장이 상승세였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나중에 팔아서 이익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분양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생숙을 팔고자 해도 구매자를 찾기 어려워졌습니다. 처음에는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대출도 어렵고 거주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현금을 충분히 보유하지 않은 이상 투자자들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정부 측에서는 현재 생숙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팔리지도 사지도 못하는 이 물건이 앞으로 어떤 길을 걸을지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만 1만 실이 넘는 생숙이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예상되는 대출 한도의 절반 축소는 분양자들에게 큰 발목 잡기가 되고 있습니다. 잔금 대출은 통상적으로 시행사와 금융사 간의 협약을 통해 준공 몇 달 전부터 진행되는데 은행권에서는 생숙의 가치 하락을 이유로 대출 한도 축소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은행은 생숙을 거주할 수 없는 위험 자산으로 취급하며 이로 인해 담보 가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대출 지급을 하지 않거나 해도 감정가의 30%만 대출해주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생숙의 거주 불가를 이미 분명히 했고 금리 상승으로 수익형으로 운영되던 생숙의 수익률이 떨어지면서 금융사들은 생숙을 위험 자산으로 분류해 대출 한도를 축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생숙의 경매 낙찰가율도 매우 낮고 고위험 상품으로 분류되어 금리가 높으며 대출 한도는 많아봐야 50%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대출이 어려울 때 전세를 놓는 방법으로 잔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생숙은 그마저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현재 거주용으로 분양받았으나 실제로는 거주할 수 없는 생숙이 1만 실이 넘고 대출을 받지 못해 잔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경매 시장에 나오는 물량도 엄청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활형 숙박시설뿐만 아니라 모든 부동산 투자에 있어 분양가 대비 실제 가치를 꼼꼼히 평가해야 합니다. 특히 대출 한도 축소 및 시장의 불안정성을 고려할 때 고평가된 부동산에 대한 투자는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